장기간 키의 노출 관련해서 장기간 키뿐만 아니라 세션 키, 모든 키들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된다는 것은 암호 해독이 돼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또는 협박을 통해서 키가 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래된 키들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어떻게든 알려질 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 정보보호에서 하고 싶은 것은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노출된 시점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그 시점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의 키가 노출됐다고 생각했을 때 A가 사용한 과거 세션 키들을 계산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못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칭키를 써서 아까 문제에서도 봤지만 KAS 그 다음에 여기에 KAB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이 키가 노출되면 당연히 KAB도 노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키만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하더라도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봤던 디피엘만 같은 키동의 프로토콜을 쓰면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과거 세션 키들을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전방향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용어가 약간 헷갈립니다. 전방향 이쪽 같은데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고요. 이쪽 미래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후방의 안전성 개념이 있는데 A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세션 키도 계산할 수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보통 과거가 만족이 되면 미래도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세션 키를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키를 그 공격자가 갖고 있으면 공격자는 A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접근해서 내가 KS 하니까 나 A니까 뭘 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아야 돼? 빨리 키를 A 입장에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알아야지 바꾸죠. 내 키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건데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도 바꾸게끔 하고 있어요. 키를 노출이 됐건 안 됐건 정기적으로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인증서들은 1년 이렇게 1년 뒤에는 바꾸게끔. 물론 그때 바꿀 때에도 키 자체를 안 바꾸고 유효기간만 늘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키까지 바꿔버리는 게 낫죠. 그게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공격이 또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A에게 접근해서 A의 키를 알고 있으니까 A에게 접근해서 나는 C인데 B나 D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공격자가 A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들도 막고 싶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목표는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참여하는 일부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과거의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세션 키를, 과거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P-헬만 프로토콜인데, 중반자 공격이 가능하지 않은 DP-헬만 프로토콜인데, 여기서의 장기간 키는 -KA, -KB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출된다고 해서 GAB를 공격자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격자가 이 GA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A 또는 B 값을 필요해요. 근데 A 또는 B 값은 얘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사용자들이 이 AB 값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당시에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AB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A 주고 GB 받으면 GB에 A승을 해. 그러면 둘 다 이제 공유된 비밀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키를 만들 거예요. 세션 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한 순간 이제 AB는 필요 없는 값이에요. 버리면 돼.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 우리가 내 핸드폰이나 내 컴퓨터의 값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 컴퓨터로 해킹이 돼가지고, 내 컴퓨터 해킹돼가지고 이런 값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션 키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세션 키들은 쓰고 버리잖아. 쓰고 버려버리면 내 컴퓨터 해킹하더라도 과거 세션 키들은 저장돼 있진 않아요. 내 컴퓨터를 해킹하면 저장돼 있는 건 나의 뭐만 있어? 장기간 키들만 있겠죠. 그래서 그런 키들은 해킹을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세션 키는 노출이 안 돼. 그러면 공격자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메시지들은 통신상으로 교환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가지고 있어봤자 이걸로 여기서부터 A나 B 값은 못 계산한다 그랬죠. 그걸 무슨 문제? 이산대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DP-헬만 프로토콜은 장기간 키들이 노출되더라도 세션 키들을 공격자들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용자들도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계산을 못해. 왜? A, B를 삭제한 상태니까 못 계산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대칭키만 썼을 때에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고 KAS가 노출되면 당시에 교환됐던 KAB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여기서는 요 메시지 암호문을 갖고 있고 KAS는 장기간 키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컴퓨터 해킹돼서 KAS가 노출되면 공격자는 KAB를 이 대칭 방식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방의 안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그럽니다. 얘나 두 키가 둘 다 공격자가 -KB, -KA를 둘 다 갖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전한 이게 옛날 노트인가? 내가 안 바꿨나? 바꿨구나. 옛날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용어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우선 장기간 키에 대해서 전방의 안전성,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은 그런 개념을 갖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노출 위장 공격은 이제 A의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그걸 이용해서 A의 행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A한테 접근을 합니다. A한테 접근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건 거꾸로구나. 요 그림에서는 B의 장기간 키를 공격자가 알고 있을 때 B에게 접근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 행세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B의 개인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제 장기간 키, 어떤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키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B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B에 접근해가지고 B를 골탕 먹이는 공격이 장기간 키 노출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 만든 프로토콜이, 이런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이 프로토콜은 앨리스가 보통 원래 그 DPL만에서는 GA 주고 GB 줘서 그거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GA를 주고 R이라는 랜덤 값을 또 줘서 그 랜덤 값이 이 계산에 포함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값 2개. 그러니까 랜덤한 값만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GHB는 사용자가 고정해서 쓰는 거고요. R 값만 이제 교환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R 값을 밥의 공격키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 R 값은 오직 얘만 안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공격자가 이 플러스 KB를 알고 있으면, 플러스 KB, 즉 이 밥의 장기간 키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장기간 키는 요 AB가 장기간 키들인데, 요 B를 알고 있으면 얘랑 똑같이, 얘가 계산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이 방식은 요 주어진 값에 B와 R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와 R은, B는 얘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값이고, R은 이번에 만들어진 값이에요. 그러면 요 계산하는 식은, 원래는 의도는 뭐냐면 반만 만들 수 있게 생각한 거지. B만 계산할 수 있다. 요 식은. B만.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성한 건데, 쟤도 이제는 B를 알기 때문에 밥이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얘도. 공격자가. 얘의 장기간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공격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쟤는 얘한테 나 A야, 나 C야, 나 D야 하면서 프로토콜 진행하면 얘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것을 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즉 공격자는 B의 개인키, 장기간 키를 갖고 있으면 어느 사용자의 행세를 해서 B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B의 개인키를 갖고 있게 되면.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잘못 만든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사용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그 키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B의 개인 키를 알고 있다. 그럼 B에 접근해서 B를 속이는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공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이런 특수한 공격을 제외하고는 그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 그래서 어떻게 프로토콜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전반의 안전성이 보장되게끔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DPL만 키동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키의 노출. 세션 키의 노출은 이제 기지키 공격이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프로토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는 프로토콜에서 이 과거에 노출된 키를 가지고 옛날 메시지를 보내서 그 키를 또 사용하게끔 하는 공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노출된 과거 세션 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해가지고 방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 세션 키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어떤 세션 키를 가지고 그 다음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키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 확립하지 않고 이 세션 키를 또 뭔가 플러스 1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쓸 경우에는 한 키가 노출되면 그 다음 키들도 다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세션 키 간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음 요 예제가 있는데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K가 현재 키일 때 다음 세션 키를 HK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우리가 확립해서 K를 썼어. 그 다음에는 HK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HK를 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걸 알게 됐어요. 공격자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쭉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공격자가 요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해시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해시 값을 가지고서는 역으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K가 현재 세션 키일 때 세션 키, 다음 세션 키를 이렇게 계산하면 특정 세션 키에 노출되더라도 과거 세션 키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꾸로 내가 이걸 알면 그 미래 세션 키들은 계산할 수 있는데 과거 거는 계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매번 새롭게 만드는 거죠. 매번 새롭게 만들면 얘를 알더라도 얘를 계산 못하고 얘를 계산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조금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키 확립을 매번 DPL만 매번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션 키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항상 세션 키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새로 매번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썼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응용에 따라서는 이 독립적이지 않게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해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그 용어를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세션 키가 노출되더라도 해당 세션 키보다 과거에 확립한 세션 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시만 하더라도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은 보장이 됩니다. 이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노출되면 이 과거 것들은 계산을 못해요. 해시 함수를 쓰니까. 과거는 계산을 못합니다. 공격자가 어떤 특정한 세션 키를 갖고 있으면 미래의 키는 계산할 수 있는데 과거 거는 계산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 함수를 쓰면 완전한 전방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미래 안전성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런 개념이 최근에 나온 응용. 특히 제가 어떤 응용을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응용이 뭐가 있냐면 메신저요. 카톡, 텔레그램 있잖아요. 거기서의 이슈들이 최근에 뭐 사이버 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단간 암호화를 하냐 안 하냐. 얘는 전방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막 이런 용어들이 매체에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 무슨 소리냐를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그 메신저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세션 키가 노출되더라도 내가 과거에 썼던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 건 모르고 과거 것들은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노트를 올렸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린 거는 그 메신저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 뒤에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는 게 그 오픈 소프트웨어인데 많은 메신저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 종단 간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왓츠앱 앱이라는 거,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구글의 알로? 뭐 써보지 않았지만 그런 메신저들에서 그런 걸 이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